비만입니다. 그 중에서도 내장 지방은 만성염증의 원인이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몸신 한의사 한진우입니다. 오늘은 각종 암의 원인이 되는 만성염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만성염증의 특징과 그 예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선 염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래 염증은요, 우리 몸에 도움을 주는 작용입니다. 염증이 아프고 그런데 무슨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거냐? 그러니까 염증이라는 것이 우리 몸에 병을 일으키거나 상처가 생겼을 때 이 주변으로 면역세포가 많이 오도록 그 사전 작업을 해주는 게 바로 염증입니다. 면역세포가 많이 오려면요, 여기 혈액이 많이 모여야 돼요. 혈관이 확장돼야 되죠. 혈관이 확장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주변이 빨갛게 보이죠. 그 다음에 혈액이 막 모이니까 그 주변이 부어요. 그리고 여기서 활발한 면역세포와 나쁜 놈들과의 싸움이 일어나니까 그 과정에 열이 나게 됩니다. 근데 열만 나냐? 여기서 이 여러 가지 물질 중에 통증을 느끼게 해주는 물질이 이제 분비가 됩니다. 근데 이 통증이라는 게요,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죠. 이 통증이 있어야 그 부위를 보호하고 덜 쓰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통증이라는 신호를 보내서 이 부분이 회복될 때까지 이 부위를 덜 사용하고 보호하도록 뇌에 신호를 보내주는 것이 통증입니다. 우리 한의학에서도요, 이 염증의 특징을 4글자로 표현을 했죠. 홍종열통. 붉게 되고 붓고 열나고 통증이 생긴다. 그래서 이런 염증을 4가지 홍종열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한 가지 더하자면 다칠 상자를 써서 조직의 변화도 있을 수가 있죠. 이게 이제 만성염증이 조직의 변화를 특징으로 합니다. 여기서 이제 만성염증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요, 급성염증은 이렇게 되고 조직이 다 싹 원래대로 돌아가는데, 만성염증이 생기면 이 조직이 자꾸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하면서 비가역적인 변화, 즉 섬유화라든지 원래 그 조직과 다른 상처 조직을 남기기가 쉽습니다. 이런 과정에 암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급성염증과 다른 이 만성염증은 그 원인이 무엇일까? 그 첫 번째는 근육에 있습니다. 근육량이 적으면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 근육에서 분비되는 마이오카인이라는 근육 분비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면역작용이 떨어지게 되고요. 근육에서 열을 내면 체온이 유지되면서 면역력을 유지하기 좋은 우리 체온이 되는데요, 근육량이 적으면 면역력이 떨어지는 낮은 체온으로 되기 때문에 근육량이 적어지면 만성염증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만성염증 그 원인의 두 번째는요, 영양의 부족입니다. 요즘 우리 교과서에 배우는 그런 영양실조는 잘 없죠. 그런데 풍요 속의 빈곤이랄까요? 먹을 것은 넘쳐나는데 매번 먹고 싶은 것만 먹기 때문에 편중된 식사에 의한 영양의 불균형, 필요한 영양분들은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고 자꾸 그냥 칼로리 높고 지방만 많은 튀긴 음식, 이런 것들만 많이 섭취했을 때 각종 비타민이나 미네랄 등이 부족해 질 수 있는 이런 영양의 불균형, 영양의 부족, 이런 현상들이 올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예전에 밥을 굶어서 오는 영양실조가 아니라 식사의 불균형에 의해서 생겨나는 영양의
부족이 이런 만성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 만성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원인 그 세 번째는요, 바로 비만입니다. 그 중에서도 내장 지방은 만성염증의 원인이 되는데요. 이 지방세포에서 아디포카인이라는 어떤 염증 유발 물질이 발생이 하게 되면요, 염증을 일으키고 이 염증의 결과로 또 지방세포가 생기는 이런 악순환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장 지방이 있을 때 만성염증이 오기가 쉽고요. 만성염증 그 네 번째 원인으로는요, 만성 스트레스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자체가 염증 수치를 올린다,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높은 사람들에게서 염증 수치가 스트레스가 낮은 사람보다 약 20% 정도 염증 수치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적된 스트레스, 만성 스트레스가 또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이 이외에도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는요, 수면 부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수면이라는 게 단순히 휴식을 취하는 것뿐만 아니고요, 우리 면역 체계를 재정비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이런 작용들을 수면을 취하는 동안에 하는데요. 그러니까 자꾸 잠에서 깬다든지, 또 깊이 못 자고 자꾸 꿈을 꾸고 자고 나도 잔 것 같지 않다, 이런 수면의 질이 안 좋은 분들은 또 만성염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만성염증의 원인 그 마지막은요, 각종 대사증후군입니다. 고혈압, 당뇨라든지 당의 섭취, 이런 잘못된 식습관, 이런 대사증후군들이 또 만성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만성염증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설명드린 그 이유는요, 이 만성염증이 암으로 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아까 만성염증이 급성염증과 다르게 세포의 비가역적 변화, 섬유화, 조직의 노화를 불러일으키는데요, 이런 세포들이 돌연변이가 생기면서 암을 일으킬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만성염증은 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모든 부위의 암이 다 이 만성염증에 의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만성염증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만성염증은 매번 항생제 먹고 소염제 먹으면 이게 해결되는 것이냐? 그렇지가 않죠. 모든 염증이 소염제로 해결된다면 우리가 큰 걱정이 없겠죠. 즉 만성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근육량을 늘려서 우리 면역력을 끌어올리는 것, 그리고 아까 영양의 불균형, 항산화 물질이 많이 함유된 채소나 과일을 많이 먹어주는 것, 그 다음에 피로하지 않도록 컨디션 조절을 해주는 것, 이런 전반적인 건강 관리가 만성염증을 예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만성염증을 예방하는 방법 중에는요, 흡연이라든지 음주 같은 우리 염증을 불러일으키는 직접적인 유해 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생활, 근력 운동, 꾸준한 운동, 그다음에 건강한 식사, 채소, 야채, 항산화 물질이 많이 함유된 식사, 그다음에 우리 몸에 유해한 것들을 멀리하는 생활 습관, 그리고 충분한 휴식, 이런 것들이 만성염증을 예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만성염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만성염증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몸신 한의사 한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